자, 라이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디니 경질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조금 더 빨리 땡기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을 해서 저희 인력을 조금 배치를 새로 해서 요 얘기를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내일 이게 사실 지금 오늘 나온 건 오피셜이 아니고 맞아요. 보도에 따른 거피셜입니다. 오피셜이 곧 나올 것 같긴 해. 보도에서는 내일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피셜 나오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될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거피셜의 분위기고 너무 밀란 팬분들에게는 충격적이면서도 상처가 클 소식이라 라이브 하는 동안에도 밀란 팬분들이 네.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워하고 충격적이고 그쵸. 특히나 이제 그 게리 카디널에 대해서 분노를 분노할 수밖에 예. 없죠. 예. 같은 미국인 구단주가 있는 팀으로서 예, 이해가 됩니다. 예.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유럽 구단이 지금 미국 구단주 소유가 돼 있는 경우가 네. 많은데 마인드가 좀 달라. 그쪽은 스포츠는 엔터테이너십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데 유럽 스포츠는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이해관계 어떤 차이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 좀 실망하는 부분들이 그렇지. 있는데 게다가 아니 밀란에서 무려 말디니를 경질하는 게 말이 되나요? 파울로 말디니는 축구사를 통틀어 네. 가장 위대한 레전드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네. 얼마 전 이제 티어리스트에서도 맞아요. 한준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그럼요. 말디니를 경질했습니다. 네, 말디니 경질 거피셜 조만간 오피셜 나올 거예요. 네, 디마르지오의 보도인데요. 기술 분야 이사 파울로 말디니와 또 스포츠 이사 리키 마사라가 밀란에서 경질이 되었다.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경질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밀란은 현재 이 미국 기업인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구단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레드버드. 네, 이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의 창업주가 빨새. 빨간새죠. 그러네요. 게리 카드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게리 카드널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게리 카드널이 문제는 이 레드버드 자체가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많지 않은 미국 기업의 이미지를 그동안 너무 많이 보여줬고 구단이나 레전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부분들. 뭐 이런 좀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못하죠. 맞아요. 비전 제시를 못한 것도 이게 결국 뭐 글레이저도 그렇고 그렇지. 뭐 이제 리버풀 팬들도 나는 FSG에 대한 불만이 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밀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유주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구단주인 게리 카디널에 대해서 너무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고 구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돈도 안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이게 축구구단은 종민이 형도 항상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축구구단은 기업을 경영하듯이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달라요. 기업은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경영을 하면서도 축구구단이기 때문에 축구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어느 정도의 투자도 분명히 그렇지. 필요하고 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축구구단으로서의 비전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형철이가 얘기한 이 팬베이스의 어떤 네.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인기도가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 결국에 지금같이 첨예한 어떤 그 경쟁 구도의 유럽 축구에서 돈을 투자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리워드를 생각하는 리스크가 이들 입장에서는 좀 크다. 네. 그러면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돈을 적당하게 버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들이 왜 이러는지를 조금 이래서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팬들은 그럼 굉장히 불만족스럽죠. 그렇죠. 팬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좀 선을 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어쨌든 다시 보도로 좀 넘어가면 게리 카드널은 마이디린 마사라에게 경질을 통보했고 당연히 분노하죠. 현지 팬들은 분노 중이에요. 말딘이야. 말딘입니다. 네, 말딘입니다. 마이딘이 레전드이면서도 구단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더 팬들은 어이없어하고 있고요. 마이디니와 마사라의 경질로 인해 구단 수뇌부의 구성, 업무 분담은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네. 건 왜 이들이 말디니를 경질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이적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마찰이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냥 생각을 딱 해봤을 때도 이들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말디니는 알아. 어느 정도의 리빌딩을 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여기에서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밀란은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 올 시즌 일단 리그 4위예요. 그렇죠. 챔스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 준결승을 진출을 했어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밟아야 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그죠. 이미 한 시즌 지난 시즌 이번 시즌이 아니고 지난 시즌에 스쿠데토를 들었는데도 많은 보강을 하지 못했거든요. 한 시즌은 참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결과를 냈습니다. 이제는 좀 보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디니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카디널은 계속 기사나 보도들을 보면 5천만 유로 정도밖에 못 준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고수를 했습니다. 야, 요즘 이적시장에 5천만 유로. 요즘에 예, 이게 말이 되나요? 백화점 가는데 5천 원 준 거랑 똑같아. 그렇잖아. 5천 원 뭐 추러스 먹고 끝나요. 뭐해? 예, 야,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밑에 식품관 가가지고 방금 추러스랑 이런 네. 거 먹으면 끝나요. 그러니까요. 야, 콜라 잘못하면 3,000원 이렇게 받는다. 그래, 야 거기는 그 밥이 한 끼에 10,000원이 넘잖아요. 그래. 그 백화점은 특히 이거 보면은 5천만 유로
어이가 없죠. 그리고 지금 경제 타이밍이 6월 초입니다. 6월 초면 이거는 거의 높은 확률로 다음 이적 시장 계획 관련해서 두 측의 의견 충돌이 경질의 이유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제 플랜 짜고 그럴 때니까. 네, 지금 경질을 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적 시장을 찾을 때 새로운 플랜으로 나가겠다는 그치. 건데 그러면 이 플랜에 대해서 기존의 경질을 당한 마이디니와 구단 수뇌부 이 카디널 구단주와의 의견 충돌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지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추측은 지난 이적 시장의 실패를 추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지난 이적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면 역시 대표적인 선수가 샤를 데 케텔라이르 선수예요. 이 케텔라이르가 기대받는 선수기도 하고 어린 선수인데 네. 기대 대비 좀 안 좋았지. 너무 좀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이적료가 아까 이제 5천만 유로 정도밖에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데케텔라이르의 이제 이적료는 발음이 어려워. 케텔라이르의 이적료는 3,200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돈 쓴 거야. 네, 왜냐면 이제 구단에서 이적 자금을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주급지출도 나가고 그렇지. 다른 비용들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3,200만 유로면 이거 정도면 크게 지른 거란 말이야. 이게 그 당시 뉴스 보도거든요. 예. 거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적 자금을 거의 올인한 거액의 영입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데케텔라이르가 경기장에서 좀 적극적인 안 모습만 좋았어. 보였고 네. 첫 시즌 실패했어요. 누가 봐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게리 카디너는 이 실패를 추궁하며 말디니를 자른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추정인데 딱 네. 생각하는 거지. 말디니 씨? 예. 지난 시즌 안 좋았고 이번 시즌 우리랑 안 맞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나가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게리 카드너도 그렇다면 데케텔라이르의 실패에 있어서 할 말이 있느냐? 할 말 없어요, 이 사람도. 왜냐? 돈이 너무 없어서 이적 시장 선수 협상이 늦어지게 만든 거는 본인 책임이고요. 결과적으로 데케텔라이르도 합류 시기가 늦었어요. 협상이 좀 오래 이어지게 됐고 만약에 조금 더 재정적인 지원을 풍족하게 해줬으면 그래서 마이디니가 조금 더 이적 시장에 대한 플랜을 일찍 가져갈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이나 지원을 해줬더라면 그러면 선수를 조금 더 일찍이 혹은 성공 확률이 높은 선수를 영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케탈라이를 영입했다고 해도 합류 시기가 좀 일찍 당겨지면서 지금보다는 선수가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되는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겠죠. 전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이제 01년생 선수인데 아니 우리가 뭐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보다 몇 배가 비싼 잭 그릴리시 첫 시즌에 다 실패했다고 그랬잖아. 아우, 그럼요. 근데 이번에 결국엔 터졌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자기 몸값 다 할 거예요 아마.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하잖아. 이 선수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지. 데케텔라이르도 2002년생이고요. 그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피올리 감독의 선수들은 시간이 좀 지나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시즌 와 심각하다 어떡하지? 토날리 신정근 씨. 네. 두 번째 시즌에 확 터졌거든요. 좋았잖아. 지금도 밀란 중원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꽂으면 그대로 그게 나오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시간이라는 게 걸리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로 실패를 어떤 그 빌미 삼아 말디니를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면 이거는 좀 뭐 안 맞는 거죠. 너무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결국 아까 그 5천만 유로 5천 원. 5천 원 5천 원이라고. 5천 원 추러스 하나로 안 끝난다니까요. 돼. 네. 아니, 물론 그건 있어요. 그 세리아나 라리가나 분데스리가 내에서 움직이는 이적 자금은 요걸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잉글랜드가 끼기 시작하면 단위가 바뀌기 시작. 공이 하나 더 붙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유럽 이적 시장의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목표로 삼고 나갔고 스쿠데토 한번 땄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 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최소 8,000원은 줘야 돼요. 진짜 최소. 8,000원에서 10,000원은 줘야 뭘 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이번 시즌은 뭐 일단 리그 4위였다고 하지만 지난 시즌만 해도 리그 1위 했던 팀이에요. 그래. 유럽 빅리그의 우승팀입니다. 근데 이 정도 자금으로 국제적인 이적 시장에 뛰어든다?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기억나. 여름에 그 라이브 해보면 이제 시즌 초에 이거 직전 시즌 들어갈 때쯤에서 밀란 망했어요. 맞아요. 우승했는데 아무도 못 샀어요. 네. 막 이 얘기하고 나 그게 기억이 나. 밀란 팬들이 얘기했던 거. 저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다음으로 주로 들어가는 리그가 세리아거든요. 예. 네, 이제 스포티비에서 준비할 때. 네네네네. 그래서 세리아 쪽은 이제 이적 시장이나 시즌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로마랑 밀란이 되게 안타까웠던 게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못했거든. 둘 다 진짜 제 보강에 있어서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 밀란이 특히 좀 심했고 이 지난 시즌 우승을 했는데도 5천만 유로. 올 시즌 그 5천만 유로의 금액으로 우승을 했는데도 보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있는 자원으로 뎁스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야 짜낸 되고 거야. 마레나 오징어에서 이거 국물 뺀 거라니까. 그렇죠.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그 4위,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극적으로 이뤘는데 돌아온 구단의 이적 자금 지원은 5,000원. 똑같이 5천 원, 네. 5천만 유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거 선 넘은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마이디니가 뭔가 항해를 하거나 이적 시장 의견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을 피력했던 부분이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이런 부분 때문이죠. 네. 아마 반발이 저는 제법 있을 거라고 봅니다. 꽤 클 왜냐면 겁니다. 말디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밀란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구사를 통틀어 10손가락 안에 네. 들어갈 수 있는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밀란의 구단 관련 업무의 거의 대부분은 다 마이디니가 중심이었어요. 전체 프로젝트를 이제 말디니가 네. 완전히 이제 종합적으로 세팅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팀 내 프로젝트 비중의 거의 중심인 인물이고 네. 그 지금 이제 밀란의 코어 라인에 있는 메냥 골키퍼, 왼쪽 풀백에 테오 에르난데스,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 하파엘 레앙. 이 코어를 완성한 인물이 마이딘입니다. 그래. 이 과정에서 마이딘이가 프로젝트를 잘 짠 것도 있지만 선수들하고 소통에 굉장히 등했어요. 그리고 테오 같은 선수들은 우상이 마이딘인데 그거 있잖아 예전에 또 네. 전화하면 와 바란 딴 팀 갈라고 했을 때 지단이 전화 한 통으로 잡았다잖아. 그러니까요. 야 왼쪽 풀백으로 크고 있던 선수는 수비수나 말딘이 전화해가지고 같이 하자. 와 이러면 씨, 야 이거 엄청나죠. 아마 가슴이 두근거릴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이적 시장은 돈도 돈이지만 사실 정성을 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에. 네, 근데 그 정성에 엄청난 위험을 가진 마이딘이 그래. 네, 테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이딘이 영향으로 밀란에 온 거는 되게 유명한 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테오가 당장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할지 난 모른다고 봐. 그럼요. 되게 충격적인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선수들 재계약 관련한 관리도 마이딘이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했어요. 결국에 레앙 재계약했잖아. 맞아요. 그거 마이딘이 성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레앙도 약간 허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인물을 경질했다. 과연 구단 내 대안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전드 마이딘이를 이렇게 씁쓸하게 떠나보낸다는 거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다.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질책성 경질이야. 그럼 할 말이 없어. 근데 올 시즌 뭐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라갔고 4위 안에 했고, 들었잖아. 네. 그러면 지금은 이상하다는 거지. 그렇죠. 네. 명분이 부족하다. 맞아.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참. 네, 하여튼 이건 아마 밀란 팬들도 그렇고 추후의 뉴스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반발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좀 봅시다. 씁쓸하겠지만 아마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 네. 밀란 팬들에게는 좀 심심한 위로를. 네. 네.